이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비공개 의총이 있어서 지난주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좀 논란이 벌어질까 했는데 다른 쪽으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좀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놓는 것이 보험금 받아 챙기고 어제 당면 개정론이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면 개정론이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대구경으로 통합 논의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대폭락한 걸로 아는데 이런 한간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전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당면 개정부터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거가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 들으셨겠지만 친한계 의원에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비공개 의총의 순서라든가 의제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전국이 비상인데 또 영남 지역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관재 대표 어떻게 이번에 오늘 의총이 그러니까 당면 개정이나 행정통합 얘기하다가 끝났나 봐요. 오전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19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불과하다. 앞으로 판단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의힘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것이 사실상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분들을 당의 중심 세력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이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의총이니까 그럼 과연 그 메시지를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전에 뭐 10시 40분부터 시작했는데 1시간 가까이 당명 변경 어떻게 진행됐고 뭐 어떤 것들이 대안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끄니까 아니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겨우 이 얘기하려고 우리가 모였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친한파라고 평가받지 않는 의원들도 이러려면 의총 뭐 하려고 했냐. 이거 일종의 입틀막 의총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고 오후까지 의총이 연장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한다면은 그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준비했던 분들도 네. 오후에는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별로 진전될 게 없다라는 뜻에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서정 변호사님 지도부의 생각은 뭘로 봐야 됩니까?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일까요? 지금 이게 계속 절윤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내부 분탕질로 그런 사람들하고 전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전륜은 누가 하느냐면 이거 장동혁 대표가 전륜 혼자 하면 뭐합니까? 전륜은 이게 국민들과 당원들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국민과 당원이 아직도 윤석열 안타깝다. 이런데 당 지도부가 전륜합니다 하면 전륜이 됩니까? 저는 의원들이 전륜합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윤석열을 찾고 당원들이 윤석열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부가 전륜한다 해서 전륜이 되느냐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래 오만해요. 국민이 아니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전부 윤석열 다 버리면 전륜하지 말라 해도 전륜되는 거예요. 아직 많은 당원들이 윤 대통령이 탄압받고 아직 무죄 추정 1심 안타깝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전륜하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 전륜하자면 당원들이 다 따라가 전륜합니까? 국민들이 다 전륜합니까? 아주 오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자신의 재신임 묻자 이렇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반대 진영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에 내놨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야 하는 방향이나 그렇지 않은 방향이냐에 대해서 한번 전당원 투표 붙여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다수의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지금 서 변호사님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는 워낙 지방선거가 10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또 새로 어떻게 구성해서 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재신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2월 20일에 내놨던 장 대표 메시지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본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전 반대되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원하기 저 때문에. 증거를 댈게요. 예. 원외위원장 한 20몇 명이요. 그것도 뭐 당협도 아닌 사람 20몇 명이 장동혁 사퇴라고 했죠. 예. 근데 장동혁 사퇴하면 안 되고 흔들지 마라. 이게 낸 사람이 71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또 있나요? 71명 대 20몇 명이에요. 예. 최대 25명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한 20명 되더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3배 이상 3대 1 정도로 예. 장동혁 지지하고 장동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3배 정도 많다. 사퇴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언제 구성된 분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표 체제 시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6월 3일 지방선거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공천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당 지도부와 같은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용기를 낸 사람이 25명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본인을 비판하려면 이제 직을 걸고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부터 오늘 이제 나오는 얘기까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체제는 더 이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 호윤선언이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대표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밝힌 거예요. 고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2월 20일 장동혁 대표의 그 선언으로 인해서 그 기대는 상당히 물거품이 되고 있고요. 전당은 투표했는데 장동혁의 선언이 더 옳다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 당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분위기는 장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할 생각인데 그 노선이라는 것은 대표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노선을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해보자. 윤 어게인 노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총의를 모으고 혹은 또 그런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게 이 부분이죠. 노선을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서정표 변호사님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상대가 직을 걸면 근데 그때 시간을 이틀 줬는데 왜 이제 와서 계속 하는데 상대가 직을 걸면 뭐 못 받을 게 없다 보고요. 저 이성권 의원도 그러잖아요.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라니까 장동혁 대표가요.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잖아요. 몇 번이나.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몇 번 사과했는데 윤어게인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윤어게인은 뭐냐. 자유대학이나 전한길 강사처럼 진짜 윤 대통령에게 현실 정치에 복귀시키자는 사람 이런 게 윤어게인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왜 윤어게인 세력이죠? 저는 이게 프레임 공격을 보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몇 번 사과했는데 어떻게 윤어게인이 됩니까? 그게 보수 진영 내에서 그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죠. 저는 윤어게인이라는 프레임이 그럼 제가 윤어게인 세력입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탄압받고 내란 이게 안타깝다는 거지. 다시 윤석열 복귀해서 다시 대통령 해라. 윤어게인 이건 아니잖아요. 서 변호사님 윤어게인 세력은 아니고. 저는 그런 의미의 윤어게인 아니라 봐요. 헷갈리네요. 개념을 프레임을 짜서 하지. 저는 장동혁도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적어도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당명도 바꾸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부터 나의 계획이 있다. 나는 그 계획을 말로 하지 않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당명도 못 바꾸겠다는 게 지금 예를 들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본인이 뭐라 했습니까? 절연이 아니라 지금은 전환할 때다. 제가 볼 때는 절연도 하지 않고 전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연도 하지 않고 전환도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윤어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내란이라고 얘기했고 재판부가 연달아 3번씩이나 내란이라고 얘기했는데 당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열 씨랑 윤석열 씨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씨와 윤석열 씨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윤어게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럼 윤어게인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저 하늘에 허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럼 당신 윤어게인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데 난 윤어게인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누구랑 예를 들면 토론을 해야 되고 누구랑 논쟁을 벌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확히 설명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윤어게인이지 어떻게 다르게 저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서 변호사님 뭐 아까 말씀을 뭐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걸 지지하는 거를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보시는 가장 정의가? 좁게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라는 게 가장 좁게 윤어게인이고 네. 하다 못해 계엄은 개몽령이다. 계엄은 이게 불가피했다. 이 정도는 해야 윤어게인이잖아요. 근데 계엄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데 네. 그걸 또 윤어게인이라고 합니까? 윤 대통령 계엄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잖아. 장동혁 대표가. 맞잖아요. 뭘 근거로 이게 윤어게인입니까? 그럼 윤 대통령하고 명시적으로 절연한다 이 말 안 했다 해서 윤어게인입니까? 그럼 선거 그건 전략상으로 아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적인 분들도 표를 껴안고 또 비판분도 껴안고 선거 전략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양쪽을 다 안고 가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윤 대통령 지지자는 다 잘라내고 그럼 한동훈 지지자만 투표하면 이깁니까? 근데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고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좀 묻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의총에서.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고. 윤어게인? 아니 그분들도 국민의힘 뽑는다고 하면 국민의힘 뽑으시면 좋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국민의힘의 주류 의견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라고 했었을 때 과연 다른 그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잘해서 국민의힘 뽑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보기에는 장동혁 지도부는 윤과 절연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선거 어렵죠. 지금 국민의힘은 포탄도 총알도 그리고 전투식량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등 떠미는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후방에서 포탄도 지원하지 않고 실탄도 지원하지 않고 전투식량도 지원하지 않아도 맨주먹으로라도 싸워야 되는 게 장수의 자세입니다. 지지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이제 다른 뭐 갤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지지율인데 여기 보면은 32.6%, 3.5%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그 정도만큼 올라갔어요.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뭐 해석들을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 지지율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동혁 대표는 그 이제까지 일관되었어요. 계엄은 사과하고요.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명시적으로 절연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일관된 입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장동혁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보세요. 계속 그 한동훈계나 오세훈 시장이나 계속 그 절연하면서 계속 지금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분란이 원인이다. 아니 그럼 장동혁 대표가 뭐가 달라졌나요? 장동혁 대표가 대표된 지 몇 달 됐는데 일관되잖아요. 계엄 잘못됐다. 그다음에 절연 안 한다. 근데 옛날 지지율 잘 놓다가 그러면 갑자기 왜 떨어지냐 말이야. 장동혁 대표가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친윤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저는 당을 흔드는 이런 게 자꾸 분란 세력들이 분탕질 치는데 지지율이 잘 놓으면 이상하죠. 저는 그게 원인이 있다 봐요.
아니 근데 서 변호사님께서 네.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라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하면 지난 12월 3일 일주기 때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계몽령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윤석열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대통령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돼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그 얘기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 계엄은 100번 양보해도 잘못했다. 하지만 계엄은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즉 계몽령이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게 왜 전윤을 지금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냐 하면 12월 3일 그 계엄 일주기 되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2달 전이에요. 그때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계몽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법원 판결 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죠?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윤어게인이 국민적 지지로부터 멀어졌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또 부정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갖다가 부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참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 뜻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계몽령의 본질과 하나도 윤어게인의 본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오 시장이나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소위 국민의힘 내부의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윤어게인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별화가 별로 안 된다. 네. 그러니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낮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강조하시면은 윤어게인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자기 비판하고 반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 다물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아니 헌법도 못 지키고 법도 못 지키고 자기네가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가 됐는데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꺼내놓으면서 맨날 이재명 욕만 한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후방에 뭐 포탄도 실탄도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싸워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중도가 움직이기 힘들다는 의미겠잖아요. 그렇죠. 2월 둘째 주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8.7%포인트 차이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격차는 16%포인트로 한 주 사이에 무려 7.3%포인트 차이가 확대된 겁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목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내란 판결과 관련해서 무기징역 선고 있었던 거고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그거 1심 결과일 뿐이다. 예. 인정하지 않는 듯한 메시지를 내니까 대거 국민의힘의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말고 연성 지지자들은 이탈한 거겠죠. 이탈한 사람이 뭐 무당층으로 갔든 아니면 민주당으로 갔든 그렇게 된 결과인데 장동혁 대표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전 이해하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엔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처절하게 싸워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예. 왜냐? 이미 뭐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다 할 후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요. 그나마 서울시가 인구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일부 좀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이미 4번의 서울시장을 하면서 그 서울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싸움이 펼쳐질 거라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당 대표가 가려는 방향이 결코 자신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 볼게요. 당 입장이 계속 견지된다면 지선에서 TK 외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세훈 시장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 이준석하고 친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요. 동탄에서 3자 구도할 때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국회의원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 개혁신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습니까? 아니 명색이 대권주자고 오히려 이제 서울시장을 4번 했으면 장동혁 대표보다 정치 경력이 월등히 높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지 본인 능력으로.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장 4번 했으면 본인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서울시장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서울 시민들이 시장 후보 보고 찍지 당 보고 찍습니까? 물론 당 보고 찍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네. 그러나 시장 후보가 누구냐? 오세훈이냐? 정원호냐? 박주민이냐?
사람 보고 찍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이제 당 탓 좀 그만하시고 본인이 포탄 총알 스스로에게 자급자족하면 되지. 그걸 제공 안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당을 책임 떠넘긴 게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진짜 저는 비겁하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서울 말고 지금 TK를 제외하고 다 위험하다고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은 이제 뭐 서울시장이니까 본인이 서울이 위험하다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요 부산 경남은 그래 안 봅니다. 대구 경북에게 이기지만 부산 경남까지 오세훈 시장이 뭐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충분히 부산의 여론이 옛날에도 총선 때도 안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집하니까 한석 전재수 빼고 다 석권했잖아요. 예. 결국에 부산 경남은 그래도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줄 겁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기 우리 국민들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는 않습니다. 예. 최소한의 견제는 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 공관위원장이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죠. 기득권 공천은 안 하겠다고 이제 뭐 물갈이 컷오프 많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득권 공천은 안 하겠다는 뜻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키색 야상을 입고 나오신 네. 걸 보고 거기다 또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비판하시는 네. 분들이 있던데, 아니 그렇다면은 뭐 야상 입고 다니는 분들은 다 무슨 뭐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만큼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둔 의상 선택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첫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공천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앞서 경기도지사 후보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글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TK나 PK를 제외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천할 수 있을까요? 여튼 인력난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수혈할 때는 그 수혈한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당신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아마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도 그 확신을 바탕으로 와서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고 선거에 임하게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이 누가 뭐래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공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역을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것은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선 룰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현역 도지사, 시장들이 많거든요.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생각하는 뭐 완전히 뉴페이스로의 공천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저 복장이 조금 논란이었는데 야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을 좀 연상시키는 듯한 복장이어서 좀 논란이 됐어요. 뭐 본인 설명에 의하면 군복이 아니라 작업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극우 단체들 집회 현장 가면 그렇게 군복 많이 입고 나오세요. 저런 모습 자체가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어도 제1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군복 입고 나오면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걸 입고 나오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좀 작업복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당 지금 지도부 윤 어게인으로 지칭되고 있고 그쪽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직 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 전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당 지지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변인이 적어도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나마? 근데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구로 만드느냐? 한동훈 전 대표로 만들어내요. 그럼 제가 또 공격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한동훈 전 대표와 유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당 내부에서 공격을 하게 만드는 상황.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8% 정도, 일주일에 8% 정도가 변동이 생겼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1차로는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받은 거하고요. 이걸 옹호하는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수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무슨 얘기가 떠돌아다니냐면 지방선거 이길 생각 없구나. 국민의힘은 그냥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만 하는구나. 그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이 도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좀 정정당당하게 붙어야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부터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첫 지역은 역시 대구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날이 법무장관 당시에 동대구역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찾는 곳은 바로 서문시장입니다. 보수의 대표, 대선 주자들 자주 가는 곳인데 역시 대구를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대구 피하지 않겠다. 보수 재건을 대구에서 시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문시장 방문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동안에 기존에 보수 정당의 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비대위원장이든 갈 때마다 서문시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고 환호하고 지지를 해준 것을 바탕으로 그 지지세를 바탕으로 그걸 이제 수도권을 갖고 와서 선거에 승리하거나 본인의 당내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는 여러 쓴소리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화면은 과거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했을 때지만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영남일보 현지 보도를 보면 통로가 통 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파들이 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도 좀 대비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여튼 보수의 성지라고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가서 본인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한번 민심을 체험해 보겠다. 이런 결기를 바탕으로 대구에 가는 것이지. 근데 또 일각에서는 대구를 처음 가는 걸 보니 대구 출마로 마음을 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추측인 것 같고 어쨌든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직접 본인이 한번 민심을 들어보겠다. 보수 재건에 나서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갔을 때 쓴소리가 좀 놓은 건 맞는데 그게 전부 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니 왜 윤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느냐 이런 쓴소리가 놓은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 지지자 측에서 놓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한동훈 대구 가면요. 홍준표 시장도 오늘 메시지 냈지만 전국에 한동훈이 일부 팬덤이 있어요. 물론 팬덤보다 몇 배나 많은 비혐오층, 비호감층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일부 전국에서 한 몇천 명 모이면 이게 마치 대구 시민들 뜻인 것처럼 와 할 건데요. 그 실제 대구에서 저도 제 고향이 대구예요. 초중고 다 대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대구에 가면요. 한동훈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수청에서 오히려 전체 국민보다 보수청에서 봤을 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 특히나 서문시장을 갔다는 건 장동혁 대표도 얼마 전에 갔다 온 것을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보수를 보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썰렁했던 장동혁 대표의 방문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호와 뜨거운 환대를 받을 거다. 아마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도 과연 뜨거운 환영 일색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기 없는 장동혁 대표보다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 어게인 세력 일부가 장동혁 대표에게 소리 질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마 뜨거운 욕설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자와 적극적인 반대자가 혼재돼 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거다. 예. 자, 저는 장동혁 대표의 서문시장 방문과 얼마 기간을 안 두고 방문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서문시장 방문 모두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 소위 말해서 딜레마에 빠졌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대구 출마 관련해서는 정광재 대변인께 선을 그었지만 뭐 간복이 이런 성격은 없다는 거죠. 일단 대구에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 대구시장 후보로 현역인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야 선출이 돼야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분이 5월 넘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잖아요. 예. 그럼 재보궐선거가 없어요.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대구에 과연 재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4월 말 5월은 가봐야 결정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에 출마를 한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읽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 이제 서정원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다음 행보가 민심 이런 행보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선거하고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흐름은 6월 이후라고 생각해요. 예. 6월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씨와 절연하지 못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저런 길을 갔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건강한 보수, 예. 상식적인 보수가 국민의힘에 자리 잡아서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몇몇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좀 개혁신당의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전 작업들을 전국을 투어하면서 보여주겠죠. 근데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야박한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발광체가 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반사체였어요. 지금까지 보면 누구한테 박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했을 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올라오는 거지 예. 본인이 자력에 의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를 통해서 뭔가 동원해내면서 보수 진영들을 끌고 간 사례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좀 그래서 예. 이번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을 돈다고 얘기하는데 좀 잘 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먹방하고 뭐 예를 들면 노래방하고 이렇게 뭐죠? 기타방하고 이러면 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본인이 정치에 몸을 담고 그다음에 무너져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들을 새롭게 어떤 재건해내겠다고 한다면 예. 진짜 뚝심 있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수층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 과거랑 달랐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또 과거처럼 그냥 저렇게 한번 휙 돌고 마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 최근에 보면 좀 측은해 보이긴 해요. 길이 잘 안 보여서. 뭐 이럴 때 있으면 제가 볼 때 본인이 뚫고 나가야죠. 하나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맞물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 비판하기도 지금 뭐하고 선거구면 들어가면 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나요? 장동혁 대표가 윤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무소속인 그렇죠. 상황에서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 반대로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하고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크게 스윙을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의 메시지를 냈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스스로 좀 고립되고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메시지를 내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 갖고 대구에도 가고 진짜 보수가 누가 주인인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낸 메시지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오늘 홍준표 시장의 핵심이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하면요.
지방선거에 뭐 패배해가지고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더라도요. 한동훈이 설 곳은 없다. 그 얘기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이가 지금 이 보수 패배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부 분열 해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분열 장동혁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고 한동훈 지지층이 투표를 안 간다. 그러고 이게 보수 졌다. 그럼 이게 장동혁만 책임질까요? 한동훈도 공동 책임 더 책임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저게 자기 정치 무덤 파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오늘 제2의 유승민이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저기 의미 드는 것이 계속 지금 지도부를 비판을 하게 된다면 선거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올감해 있는 거죠.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만이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확신만 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보수 진영의 상당히 재건을 위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2월 20일에 낸 메시지 때문에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연대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든 앞으로 보수 재건에든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절대 선거연대 못한다. 장동혁 대표와 같이 못 간다라고 잘라내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영 내에서 고립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보수 진영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